오늘의 고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가 된 여성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지나간 많은 인연들 속에서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어떤 인연은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저한테도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인해 저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그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저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운영하는 가게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단골 손님들 상대하면서 그럭저럭 꾸려나가는 가게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용일 배우면서 돈을 버느라고 연애다운 연애도 한번 못 해봤어요. 큰 미용실에서 미용 보조로 일하면서 실력을 키워 나갔고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 실력을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제 이름 걸고 미용실 일까지 하게 되었죠.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티고 버텨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 가게가 생기고 나니 사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더군요. 물론 돈을 많이 벌라고 했으면 밤낮으로 일을 해도 모자랐지만 저는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소박하게 버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손님은 주로 근처에 사는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어린 학생들도 많이 왔고 아줌마 손님, 아저씨 손님 가릴 것 없이 모두 저의 단골이었죠. 의외로 남자 손님들도 많았어요. 남자들은 여자 손님들보다 머리를 자주 깎아야 해서 한 번 오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보게 되더군요. 그 중에 영수 씨도 있었습니다. 사실 영수 씨는 제가 몰래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었죠. 근처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는 영수 씨는 직업 특성상 머리를 남들보다 더 자주 깎아야 했고 그럴 때마다 가까운 저희 미용실에 오곤 했습니다. 학원 강사라서 그런지 목소리도 아주 좋았고 무엇보다도 얼굴이 참 잘생긴 사람이었죠. 얼굴이 잘생겨서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해도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더군요. 게다가 친절하고 매너도 좋아서 더 호감이었어요. 가게에 오는 손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영수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20대 시절에 못 해본 연애를 이 사람이랑 해도 되겠다 생각했었지요. 물론 영수 씨는 그런 내 마음을 전혀 몰랐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머리를 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애만 태우다가 되든 안 되든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를 해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영수 씨가 미용실에 왔던 날 일부러 천천히 머리를 자르면서 영수 씨 혹시 이번 주말에 뭐 해요? 할 일 없으면 저랑 같이 영화나 보러 가실래요? 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덤벼드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표현되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러자 영수 씨는 다음 주에 애들 시험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 학원 보충 수업 해야 돼요.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김이 조금 새더군요. 하지만 거기서 물러날 것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어때요? 그땐 시간 되죠?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그래요. 혼자 보기는 심심하고 영수 씨도 그 영화 좋아할 것 같은데 같이 보면 좋잖아요. 그러자 영수 씨도 마지못해 승낙을 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수 씨는 데이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한텐 그게 첫 데이트였죠. 그 이후에도 저는 영수 씨에게 계속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이 남자도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었지요. 영수 씨도 제가 만나자는 말에 거절하지 않는 걸 보면 적어도 싫지는 않은 것 같더군요. 그렇게 우린 몇 번의 데이트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수 씨도 제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한 게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대화도 잘 하지 않고 영화만 딱 보고 헤어지거나 집까지 바래다 주지도 않았는데 점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제안하기도 하더군요. 술을 마신 날에는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연인들의 데이트 같았죠. 그런데 이 남자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막상 저한테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분명히 서로 마음은 통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트 신청도 내가 먼저 했는데 고백하는 말은 남자가 먼저 해주길 바랬어요. 여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가게로 예쁜 중학생 여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중학생 손님이 드물지는 않아서 머리를 하러 왔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 다른 용건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당돌한 표정의 아이였습니다. 미용실에 온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저를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아줌마가 영수쌤 애인이에요? 라고 묻더군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영수쌤 나중에 저랑 사귀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여기서 포기하고 우리 영수쌤 그만 만나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만나고 말고는 내 마음이지. 근데 너 영수씨 나이가 몇 살인 줄은 알아? 너보다 한참 어른이야. 너 졸업하고 나면 영수씨는 완전히 아저씨가 되어 있을걸? 그러니까 네 나이 때는 네 나이 또래 남자를 만나렴. 이라고 해주었습니다. 그 나이 때 여자아이들이 선생님 좋아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었고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죠. 저도 철없던 시절엔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서 당돌하게 말하는 걸 보니 역시 요즘 아이들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해요. 됐고, 나 오늘 여기 왔다는 거 영수쌤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난 아이는 그 다음날 다시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예쁘게 커트를 해주고 드라이기로 모양도 내주었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쌩긋 웃더라고요. 돈을 주길래 괜찮다고 서비스라고 했더니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요. 금방 올게요. 하고 나가더니 두 손에 커피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줌마 저 커피 마시는 동안만 여기서 좀 놀다가 갈게요. 라고 하더군요. 마음대로 해. 그런데 너 언제까지 아줌마라고 그럴 거야? 나 아직 젊어. 그러니까 언니라고 불러. 내 말에 아이는 혀를 삐죽 내밀면서 혼자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애들 4차원이라고 하더니 정말 알 수가 없더군요.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하는 일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갔습니다. 호칭은 여전히 아줌마였죠. 새침한 표정으로 아줌마, 영수쌤이랑은 언제 헤어질 거예요? 헤어질 때까지 저 맨날 여기 올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이가 아줌마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묻더군요. 평소에도 제잘제잘 혼자서 잘 떠들곤 했었는데 그날은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엄마? 나 엄마 없어.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일찍 돌아가셨어.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자 아이가 살짝 놀란 표정이더군요. 그러더니 괜찮아요. 나도 엄마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하는 걸 보니 오히려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세한 건 물어보지 않았지만 둘 다 엄마가 없다고 하니 그 아이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수 씨는 여전히 내게 고백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 아이는 우리가 사귀는 줄 알고 있는데 막상 영수 씨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도 데이트를 하면 꼬박꼬박 집에 바래다 주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먼저 고백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저는 영수 씨, 우리는 어떤 사이예요? 그냥 이렇게 썸만 타다가 끝낼 생각이에요. 영수 씨는 왜 나한테 고백 안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수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입을 열더군요. 저도 지희 씨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사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제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희 씨 마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보네요. 그리고 내 마음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부끄러움보다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제대로 사귀어 보지도 못했는데 실연을 당하게 됐습니다.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나자 기분이 우울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 문을 닫고 혼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쓰디쓴 소주가 아주 달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 보았더니 그 여자아이가 찾아왔더군요. 지금은 기분이 안 좋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 했는데 그 아이는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미용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아이가 있거나 말거나 소주잔에 술을 따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너는 좋겠다. 나 오늘 영수 씨한테 차였어. 네 소원대로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와도 돼. 그러자 그 아이가 왜 헤어졌냐고 묻더군요. 몰라. 이유는 말 안 해주는데 그냥 내가 싫은가 보지 뭐. 너한테는 잘 된 거 아냐? 나랑 영수 씨 헤어지길 바랬잖아. 뭐 그렇긴 하네요. 잘 됐네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을 하더니 나한테 거보라며 처음부터 아줌마는 영수쌤이랑 안 될 줄 알았다고 저를 놀리더군요. 저는 화낼 힘도 없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게,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평소랑 달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자 그 아이가 언니, 저도 소주 한 잔만 줘봐요. 라고 하더군요. 내가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건 안 돼. 너는 그냥 우유나 마셔. 냉장고 안에 바나나 우유 하나 있어. 언니는 내가 애인 줄 알아요. 저도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럼 네가 애지 어른이냐? 술은 나중에 더 크고 나서 마셔. 그리고 저는 다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는 그런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지막으로 아이는 더 이상 미용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까지만 찾아올 거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보더군요. 그만 만나자던 영수 씨도 더 이상 우리 미용실에 오지 않았어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칠 법도 한데 저를 피해 다니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애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그건 알 것 없고 지금 당장 자기가 있는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말에 놀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와보면 알 거라고 하더군요. 언니, 병문 안 오는 거니까 올 때 꽃다발 큰 거 하나 준비해서 와요. 구질구질한 거 보기 싫으니까 옷도 예쁘게 입고 얼굴에 화장도 좀 하고 와요. 1년 만에 연락이 와서 황당한 말들을 하니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꽃을 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병실은 중증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에 있었어요. 가볍게 생각하고 갔다가 병동의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통화를 할 때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온갖 기계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아이는 한눈에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도 절 보며 한박 웃음을 짓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밝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였는데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답 대신 꽃다발을 가지고 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꽃다발 여기 있다고 받으라고 했더니 그 꽃다발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제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요. 꽃다발은 그 사람한테 주면 돼요. 지금 밖에 물 들어갔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들어올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물통을 손에 든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전 깜짝 놀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1년 전에 헤어진 영수 씨의 얼굴이었거든요. 영수 씨도 내가 오는 걸 몰랐는지 저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다 말고 그대로 굳어서 꼼짝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는 영수 씨에게 아빠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눈이 동그래져서 아이를 쳐다보았더니 그 아이가 내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언니, 미안해요. 사실은 내가 언니한테 우리 아빠 뺏기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방해하려고 미용실 찾아갔었는데 막상 언니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 같았어요. 사실 아빠가 나 때문에 언니 포기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괜찮아질 거니까 둘이 만나도 돼요. 그래서 오늘 언니 불렀어요. 그제서야 1년 전 그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도 알았지요. 알고 보니 영수 씨가 17살 때 실수로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버렸고 여자친구는 출산 후에 아이를 영수 씨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아이는 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대요. 수술도 여러 번 받았는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병이 악화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아 주었어요. 아이는 언니, 저 이제 얼마 못 산대요. 방해꾼은 사라질 테니까 우리 아빠랑 잘해봐요. 라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서 아이의 곁을 지키면서 지냈습니다. 예전처럼 말동무도 해주고 병간호도 해주면서 친구처럼 때로는 모녀처럼 사이좋게 시간을 보냈지요. 하루는 아이가 언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는 병세가 악화되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고마워요, 엄마 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음 생에서는 꼭 엄마와 딸로 태어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보내고 저는 영수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귀여운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든 게 먼저 간 그 아이 덕분이었어요. 저는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는 첫 번째 딸이에요.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항상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딸에게도 나중에 크면 너한테 예쁜 언니가 있었다고 말해줄 생각이에요. 하늘에서 보고 있을 첫째 딸을 생각하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